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 하면 여러 군데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찾아보지 않으면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을 가지고 왔어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아베키라는 카페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NMMU 스튜디오 작가님의 사진입니다. 작가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사진은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는 2점 투시를 가지고 있죠. 저희는 이 중앙에서 바라본 시점이고요.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해주실 거 저희 이제 아시죠? 단순화시키기. 이 화면에서 큰 면적들, 바닥, 전봇대가 두 개이긴 한데 하나로 하셔도 돼요. 뒤에 면, 앞에 자동차. 항상 들어가기 전에 그리는 대상을 조금 단순화시키시고 큰 화면에서 어떤 비율로 배치해 주실 건지 잡고 그 안에서 또 크게 특징이 생기는 비율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점 투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쪽에서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멀어지는 공간이 두 개로 생기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모든 선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높고 살짝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평행하지 않아요. 여기 공간과 이 공간 보시면 여기가 더 넓고 이쪽으로 갈수록 좁죠. 이 흐름만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종이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그려볼게요. 저는 건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중심을 임의로 잡으시고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넓게 표현해 주시고 높이는 넓이랑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길죠. 헷갈리실 때는 혹시 출력을 하셨으면 종이에 이 펜과 펜 손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율을 잡아보셔도 돼요. 저는 임의로 중심을 대략 잡고요. 그 다음 높이. 혹시 이 각도도 헷갈리시면 펜으로 잡고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임의로 얇은 선 하나를 대보시거나 얇게 그려서 여기 생기는 각도를 비교해 주셔도 돼요. 이쪽도 조금 더 길게. 그 다음 간판 위치. 대략 잡고 또 아래에 창문. 창문은 이 간판보다는 여기 높이가 낮아요. 끝에도 봐주시고. 또 아래쪽 넓이 보셔서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숱이 봐주시고 여기도 대략 잡으셨으면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그려볼게요. 창문의 틀도 선을 여러 개 쓰셔서 그려주시고 이쪽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을 향해서 선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죠. 끝에 지점 맞춰주시고 이 위에도 이 창문의 이쪽까지 거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막 소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도 더 자유롭게 쓰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해칭으로 면 잡아주셔도 되고요.
삐뚤삐뚤해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면만 계속 나눠주세요. 여기와 맞춰서 이쪽 위도. 창가 안에 보이는 실루엣도 선을 얇게 쓰셔서 쪼개주셔도 돼요. 배관들도 작업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앞부분이 이 건물의 여기서 중간 정도에 오죠. 이 흐름들. 안쪽에 보이는 바퀴는 크게 어둠으로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스케치를 해놔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해칭으로 명암 처리하듯이 가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번호판이 붙어 있네요. 뒤에 건물도 마저 더 표현해 주시고. 저희가 여태까지 표현하셨던 것처럼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시면서 생략하고 싶으신 부분들,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절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작은 화분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오토바이 앞에 손잡이 부분부터 바퀴는 어둡게 표현해 주셔도 돼요. 백밀러도 더듬이처럼 생겨있네요. 바퀴와 연결되어 있는 회색 부분들도 그려주시고 바퀴는 똑같이 어둠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은 해칭으로 그림자 표현도 해주시고. 뒤에 여기도 길다란 화분이 있습니다. 잔디 부분들도 선으로 표현해 주시고, 앞에 인도 부분들도 면 분할해 주세요. 깃발도 있고. 뒤에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아니면 실루엣만 대략 나눠주시거나 폰트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화살표 이런 거만 표현해 주셔도 돼요. 선들도 그려주시고.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되고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신호등까지. 전봇대도 그려주시고. 일단은 약한 선으로 쭉 연결해 주시고 중간에 이런 스티커나 여러 가지 형태들도 같이 그려주세요.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얇게 해주시고 사실 지금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요. 한 개만 하셔도 돼요. 하나로 그려주시고 신호등도 자세히 보시면 이쪽 기둥에서부터 여기 정면을 바라보는 곳이 있고 살짝 오른쪽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건물이랑 좀 더 겹치니까 옆으로 옮겨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뒤쪽은 조금 더 동그란 상태로 붉은 부분은 바로 칠하시면서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전봇대에 복잡하게 있는 선들도 더 그려주시고, 다음 살짝 울퉁불퉁한 동글동글한 선들도 넣어주시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가까운 전봇대 선들, 일부는 이렇게 약간 엄청 복잡한 전봇대 선들도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위치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선들도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건물 안쪽에 있는 부수적인 요소들도 조금 더 추가해주세요. 창문 안쪽에 있는 명암들도 실루엣들도 해주셔도 되고, 이쪽도 작은 화분도 더 넣어주세요. 선으로 먼저 잡고 양쪽에 작은 잎들을 조금 진하게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쪽에 생기는 그림자들도 면도 더 분할해 주시고, 저쪽 한쪽 공간을 향해서 가는 선들도 살짝 넣어주시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소실점을 향해서 뒤에 있는 실루엣들도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깔끔하게 앞에 있는 카페 건물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쪽보다는 조금 더 얇은 전봇대 선들 넣어주시고,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창문 안쪽에 있는 실루엣이나 형태들, 창문 틀 이런 거를 좀 더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점 투시를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부분들 위주로 더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편하게 작업해보세요.